봄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행복경로당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낡은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의 간판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만큼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경로당 내부,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닳고 낡은 소파 2개가 마주 보고 놓여 있었다. 창가 쪽에는 화투판이 펼쳐진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주방 쪽에서는 보리차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아이 참, 또 졌네. 75세의 박인수가 화투패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다. 오랜 세월 목공일을 해온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화투패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했다. 인수 형님, 오늘따라 운이 없으시네요. 맞은편에 앉은 72, 새의 김동훈이 웃으며 말했다. 은퇴한 버스 기사였던 그는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서는 한때 젊은 시절의 멋쟁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73세의 이정수가 고개를 돌렸다. 매일 똑같은 것만 하니까 지루하지. 화투도 이제 질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했던 그는 손님들과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며 바쁘게 움직이던 날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창가에서 신문을 보던 70세의 최민호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신문도 매일 똑같은 얘기뿐이야. 정치, 경제, 사건, 사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들만.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던 그는 평생 글자를 가까이 하며 살았지만 요즘은 신문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자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주방에서 보리차를 끓이던 이른두 새의 정태식이 쟁반에 종이컵을 담아 나왔다. 자, 차나 한 잔씩 하시지요. 고맙네, 태식이. 박인수가 종이컵을 받아 들며 말했다. 정태식은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었다. 손님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 습관은 경로당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5명의 할아버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느리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정수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경로당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김동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매일이 새로웠고 할 일도 많았으며 기대할 것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시계가 오후 2시 30분을 가리켰다. 박인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왠지 모를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젊은 시절에는 목재를 다듬고 가구를 만들고 손님들과 가격을 흥정하며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형님, 손주 녀석은 요즘 뭐 한답니까? 정태식이 물었다. 그는 박인수에게 대학생 손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 준서. 그 녀석 요즘 바쁘다고 잘 안 와. 학교 다니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없대.
박인수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손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마저도 바쁜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떠나곤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지. 우리 세대처럼 여유가 없어. 최민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여유라. 우린 너무 많지. 김동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시간만 남아돌았다. 아이러니했다. 경로당의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이정수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젊은 연예인들이 떠들어대는 오락 프로그램은 시끄럽기만 했고, 드라마는 내용이 너무 복잡했으며, 뉴스는 우울한 소식뿐이었다. 차라리 끄는 게 낫겠어. 그가 텔레비전을 껐다. 경로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우리도 뭔가 재미있는 일 없을까? 정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미있는 일. 70 넘은 노인네들한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겠어. 박인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맨날 재미있게 사는 것 같던데.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하잖아. 우린 그것도 못 다루는데 뭘. 김동훈이 한숨을 쉬었다. 그에게도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전화 받고 걸기가 고작이었다. 인터넷이니 앱이니 하는 것들은 너무 복잡해서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내 손주 녀석이 그러더라고. 요즘은 다들 유튜브라는 걸 본대. 거기 가면 재미있는 게 많다고. 최민호가 말했다. 유튜브. 그게 뭔가? 이정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는 거래. 텔레비전처럼. 아, 그거. 우리 손주도 맨날 그거 본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뭘 알겠어. 박인수가 손사래를 쳤다. 5 할아버지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창밖으로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 안까지 들려왔다. 생기 넘치는 그 소리를 들으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우리도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정태식이 중얼거렸다. 나이 들면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지. 김동훈이 대답했다. 박인수는 종이컵에 남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해진 차는 맛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한때는 뜨겁고 활기찼지만 이제는 식어버린 차가운 현실. 내일도 모레도 우린 여기 앉아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지. 이정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우리 인생이야. 최민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경로당의 오후는 그렇게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다. 시계 초침은 여전히 째깍거렸고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5 할아버지들의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바로 내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제안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토요일 오전,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젊은 청년이 들어섰다. 22살의 박준서, 박인수 할아버지의 손주였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그는 한 손에 스마트폰을, 다른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왔어요. 오, 준서야. 어서 와라. 박인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반갑게 준서를 맞이했다. 할아버지들, 안녕하세요. 빵이랑 우유 사왔어요. 준서가 봉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아이고, 이것까지 사오고. 고맙다, 준서야. 김동훈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들은 준서가 사온 빵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청년의 등장으로 경로당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이정수가 물었다. 네, 이제 곧 방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찍 나왔어요.
그래. 방학하면 뭐 할 거야?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과제도 해야 하고.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박인수는 손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준서가 물었다. 뭐 하긴. 맨날 똑같지. 화투 치고, 텔레비전 보고, 차 마시고. 최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에이, 그것만 하시면 심심하시겠어요. 심심하지. 근데 뭘 하겠니? 할 게 없는 걸. 정태식이 한숨을 쉬었다.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들의 표정에서 권태와 무료함이 느껴졌다. 젊은 그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상이었다. 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럼 유튜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튜브? 박인수가 되물었다. 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유튜브 많이 하세요. 일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하시는 거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무슨 유튜브를. 김동훈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서의 눈빛이 반짝였다. 근데 우리가 뭘 찍는데? 이정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먹방은 어때요? 할아버지들 다 같이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찍는 거요. 먹방? 네. 요즘 먹방 엄청 인기 많아요.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재미있대요. 준서가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걸 사람들이 본단 말이지? 최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조회수 보세요. 수십만 명이 봐요. 할아버지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먹는 걸 누가 보겠어? 박인수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일상, 진짜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해요. 할아버지들 5분이서 재미있게 드시는 거 찍으면 분명 인기 있을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우린 카메라도 못 다루는데. 정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 찍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망설임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식당을 운영했던 그에게 음식은 친숙한 주제였다. 정수 형님이 하시겠다면. 김동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뭐,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최민호도 동의했다. 박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도, 그걸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도 모두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손주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좋아. 한번 해보자고. 와. 할아버지 최고. 준서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정태식이 물었다.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제가 장비 준비해 올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뭘 드실지 정해주세요. 우리가 정한단 말이지? 네,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거, 잘 드시는 거로요. 할아버지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뭐가 좋을까? 족발? 아니야. 치킨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지. 보쌈이 최고야. 짜장면은 어때? 5 할아버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준서는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럼 투표로 정하시죠.
결국 투표 끝에 치킨으로 결정됐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치킨 먹방으로 첫 영상 찍는 거예요. 준서가 스마트폰에 메모를 했다. 근데 준서야, 이거 정말 잘 될까? 박인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재미있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좋아해요. 그래, 그럼 믿어보자고. 박인수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서가 돌아간 후 경로당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다. 우리가 정말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이야. 김동훈이 신기한 듯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떨리네. 이정수가 웃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니.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최민호가 말했다. 그러게. 70 넘어서 유튜버라니. 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햇살은 어제와 똑같이 밝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 해보는 거지 뭐. 안 되면 말고. 그래, 재미로 하는 거야. 5 할아버지들은 웃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결정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경로당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흐르지 않을 것이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경로당 앞에 준서가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가방 안에는 삼각대 조명, 마이크 등 촬영 장비가 가득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들, 준비됐어요? 오, 왔구나. 박인수가 문을 열어주었다. 경로당 안은 이미 분주했다. 할아버지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었다. 어머, 할아버지들 다들 멋지게 입으셨네요. 준서가 감탄했다. 김동훈은 흰색 셔츠를 입었고 이정수는 체크무늬 조끼를 걸쳤으며 최민호는 깔끔한 카디건 차림이었다. 정태식은 베이지색 바지에 파란 셔츠를 맞춰 입었고 박인수는 평소 아끼던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다. 오늘 첫 촬영인데 대충 입을 순 없지. 박인수가 멋쩍게 웃었다. 준서는 장비를 펼치기 시작했다. 삼각대를 세우고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조명을 설치했다. 와, 이게 다 뭐야? 이정수가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게 다 촬영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준서가 설명하며 마이크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뭐 하는 거야? 마이크예요. 할아버지들 목소리 잘 들리게 하는 거요.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들은 낯선 장비들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자, 이제 치킨 시켜야죠. 준서가 스마트폰으로 치킨을 주문했다.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3가지를 주문했다. 이렇게 많이 시켜도 돼. 정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연하죠. 먹방은 푸짐해야 재미있어요.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3상자의 치킨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고소한 튀김 냄새가 경로당 안을 가득 채웠다. 우와, 진짜 많네. 김동훈이 감탄했다. 자, 이제 촬영 시작할게요. 할아버지들, 자리에 앉으세요. 준서의 지시에 따라 할아버지들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 최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편하게 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드시면 돼요.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할아버지들은 카메라를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준서가 녹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박인수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우리는 경로당 할아버지들이고요. 김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치킨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정수가 로봇처럼 딱딱하게 말했다. 준서는 웃음을 참으며 촬영을 계속했다. 할아버지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그래, 편하게. 최민호가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몸은 경직되어 있었다. 자, 이제 치킨 드셔보세요. 준서의 말에 정태식이 조심스럽게 치킨 한 조각을 집었다. 하지만 카메라를 의식한 나머지 손이 떨려서 치킨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고,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정태식이 다시 치킨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때요, 할아버지? 맛이. 네요. 정태식의 표정은 맛있다기보다는 긴장한 모습에 가까웠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하나씩 치킨을 집어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카메라를 의식해서인지 어색하기만 했다. 할아버지들,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편하게 드세요. 아, 그래. 박인수가 김동훈을 바라보았다. 동훈이 맛있나? 네, 맛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날씨가 좋네요. 이정수가 뜬금없이 날씨 이야기를 꺼냈다. 네, 좋습니다. 최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촬영이 쉽지 않았다. 할아버지들이 너무 긴장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래, 좀 쉬자. 박인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준서가 녹화를 멈추자. 할아버지들은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한 표정이 되었다. 아이고, 카메라 앞에 서니까 말이 안 나오네. 김동훈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이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는 할 말이 많은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머리가 하얘지더라. 최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준서는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들이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들, 제가 카메라를 꺼 놓을게요. 그냥 평소처럼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나중에 몰래 찍을게요. 몰래? 네, 의식하지 않으셔야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낫겠다. 박인수가 동의했다. 준서는 카메라를 다른 각도로 돌려놓고 할아버지들에게는 촬영을 멈춘 것처럼 보이게 했다. 자, 이제 편하게 드세요. 할아버지들은 이제야 편안해진 표정으로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이 양념치킨 진짜 맛있네. 김동훈이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후라이드가 더 좋아. 바삭바삭하니까. 이정수가 후라이드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간장치킨도 괜찮은데? 달콤하니까 좋아. 정태식이 말했다. 할아버지들은 점점 대화에 빠져들었다. 치킨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로 이어졌다. 나 젊었을 때는 통닭집이 별로 없었어. 그때는 치킨이 귀했지. 박인수가 회상했다. 맞아. 나도 기억나. 특별한 날에만 먹었지.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웃음소리도 터져 나왔다. 준서는 조용히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촬영은 1시간 넘게 계속됐다. 치킨 3상자는 어느새 텅 비었고 할아버지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할게요. 준서가 말했다. 지금까지 찍고 있었어?
박인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할아버지들 자연스러운 모습 다 담았어요. 아이고, 우리 민망한 모습 다 나왔겠네. 김동훈이 웃었다. 괜찮아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인사해 주세요. 할아버지들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치킨 맛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촬영이 끝나고 준서는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할아버지들 수고하셨어요.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릴게요. 편집. 그게 뭐야? 이정수가 물었다. 영상을 다듬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빼고, 자막 넣고, 음악 넣고. 아, 그렇구나. 그럼 언제 올라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편집 처음이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 천천히 해. 우리 급할 거 없어. 박인수가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서가 떠난 후 할아버지들은 촬영 소감을 나눴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김동훈이 말했다. 처음엔 떨렸는데 나중엔 괜찮더라. 이정수도 동의했다. 우리 영상 잘 나올까? 정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뭐, 안 되면 말고 재미로 하는 거잖아. 최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영상이 곧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준서의 자취방. 노트북 화면에는 할아버지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준서는 헤드폰을 끼고 집중해서 영상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남기고. 그는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다뤄보는 것이었다. 유튜브에서 편집 강의를 찾아보며 하나하나 따라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자막은 어떻게 넣는 거지? 준서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자막 넣는 방법을 배웠다. 할아버지들의 대사 하나하나에 자막을 달았다. 밤 11시. 준서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배경음악도 넣어야 하는데 그는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경쾌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영상에 삽입했다. 하지만 음악과 영상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아, 이게 아닌데. 준서는 다시 음악을 바꿨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적당한 음악을 찾았다. 새벽 2시. 준서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았다. 자막 색깔은 노란색이 나을까, 흰색이 나을까. 그는 자막 색깔을 이리저리 바꿔보며 고민했다. 새벽 3시. 준서는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들고 말았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편집 중이던 영상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목이 뻐근한 채로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아, 맞다. 편집 끝내야 하는데.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어젯밤에 작업하던 파일을 열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왜 이렇게 됐지? 영상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자막도 엉뚱한 곳에 붙어 있었다. 음악도 중간에 끊겨 있었다. 아, 저장을 제대로 안 했나 봐.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에 졸린 상태로 작업하다 보니 실수가 많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편집을 시작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준서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편집 작업을 이어갔다. 친구들의 놀자는 연락도 거절하고 아르바이트도 쉬면서 편집에만 집중했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 그는 차근차근 영상을 정리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재미있는 부분은 강조했다. 할아버지들의 웃는 모습, 치킨 먹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을 적절히 배치했다. 목요일 밤, 준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오프닝과 엔딩을 만들어야 했다. 제목은 경로당 할배들의 첫 먹방 도전으로 하자. 그는 제목 자막을 만들고 오프닝에 넣었다. 엔딩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제 썸네일만 만들면 끝이다. 준서는 영상에서 할아버지들이 가장 밝게 웃는 장면을 캡처해서 썸네일로 만들었다. 거기에 큰 글씨로 70대 할배들 첫 먹방이라고 써넣었다. 완성. 준서는 뿌듯한 표정으로 영상을 재생해 보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중간중간 화면이 갑자기 확대되거나 음악이 이상한 타이밍에 나오거나 자막이 대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뭐지? 준서는 당황했다. 분명 제대로 편집했다고 생각했는데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았다. 시간이 없는데 이미 금요일 자정이 넘어 있었다. 할아버지들에게는 토요일에 영상을 올린다고 약속했었다. 일단 이대로 올려야겠다.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 준서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 설명, 태그를 입력하고 썸네일을 등록했다. 공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다. 휴, 드디어 끝났다. 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다. 피로가 몰려왔고 곧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올린 그 실수투성이 영상이 곧 엄청난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토요일 아침 10시, 박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으로 향했다. 오늘 준서가 올린 영상을 함께 보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다들 일찍 오셨네요. 박인수가 문을 열며 말했다.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우리 영상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서. 김동훈이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어젯밤에 잠이 안 왔어. 계속 생각나더라고. 이정수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11시쯤 준서가 경로당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다. 할아버지들, 영상 올렸어요. 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할아버지들이 준서 주위로 모여들었다. 준서는 노트북을 꺼내 유튜브를 켰다. 화면에는 경로당 할배들의 첫 먹방 도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 있었다. 조회수가 12명. 최민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직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준서가 설명했다. 그래도 12명이나 봤네. 대단한데? 정태식이 신기해했다.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준서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오프닝 음악과 함께 경로당 할배들의 첫 먹방 도전 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다. 오, 멋진데? 박인수가 감탄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화면이 갑자기 확대되더니 김동훈의 코만 화면 가득 채웠다. 그리고 다시 축소되면서 전체 모습이 나왔다가 또 갑자기 이정수의 입부분만 클로즈업 됐다. 이게 뭐야? 김동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편집할 때 실수가 좀 있었나 봐요. 준서가 머리를 긁적였다. 자막도 엉뚱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박인수가 맛있네라고 말하는데 자막은 날씨가 좋네요 라고 떴다. 이정수가 치킨을 집는 장면에 프라이드가 더 좋아라는 자막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양념치킨을 집고 있었다. 음악도 이상했다. 할아버지들이 조용히 치킨을 먹는 장면에 갑자기 신나는 댄스 음악이 깔렸다가
웃으며 떠드는 장면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다. 중간에는 화면이 갑자기 90도 회전해서 할아버지들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건 좀 이상한데? 최민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들. 편집이 처음이라 실수가 많았어요. 다시 올릴게요. 준서가 황급히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재미있네. 박인수가 웃으며 말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정태식이 치킨을 먹는 장면에서 갑자기 화면이 2배 빠르게 재생되면서 마치 빨리 감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태식의 입이 고속으로 움직이며 치킨을 먹는 모습이 묘하게 웃겼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느린 화면이 나왔다. 김동훈이 치킨을 집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푸아. 이정수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야? 정태식도 배를 잡고 웃었다. 할아버지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영상에 빠져들었다. 엉뚱한 편집이 오히려 재미를 더했다. 엔딩 크레딧도 이상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화면을 빙글빙글 돌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하나씩 확대되면서 화면을 채웠는데 마치 히어로 영화의 엔딩 같았다. 푸아. 이거 진짜 웃기네. 최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영상이 끝나고 경로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준서야, 이거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박인수가 물었다. 아니에요. 정말 실수예요. 렌더링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준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재미있는데? 나는 좋던데. 김동훈이 말했다. 저도요. 보통 먹방이랑 달라서 신선해요. 이정수도 동의했다. 그럼 이대로 둘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놔두고 반응을 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인수가 제안했다. 오후 2시. 준서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조회수가 150명이에요. 벌써? 아까 12명이었잖아. 맞아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후 4시. 할아버지들. 조회수가 1000명 넘었어요. 준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1000명. 정말? 할아버지들이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편집 뭐야, 크크크크 완전 웃기네. 할배들 너무 귀여우시다, 유유. 이 편집 센스 뭐냐고, 크크크. 진심 개웃겨, 크크크 구독 박았습니다. 70대가 유튜브를? 대박이다. 이런 콘텐츠 처음 봐, 크크크 신선함.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정태식이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다. 편집 실수를 웃긴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준서가 댓글을 계속 읽었다. 오후 6시. 조회수가 5000명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할아버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댓글도 100개 넘게 달렸어요. 준서가 스크롤을 내리며 댓글을 읽어주었다. 이 편집 일부러 한 거면 천재고 실수면 신이 도운 거다. 크크크. 할배들 케미 미쳤네. 크크크. 치킨 먹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크크크. 이거 바이럴 각인데. 곧 뜰 듯. 유튜브 알고리즘아 이래라. 밤 10시. 준서의 스마트폰이 계속 알림을 울렸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조회수가 5만 명이에요. 5만? 박인수가 입을 떡 벌렸다. 네,
그리고 구독자가 3,000명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동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바이럴이 된 것 같아요. SNS에서 공유되고 있어요. 준서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러 SNS 플랫폼에서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다. 경로당 할배들 먹방 편집 진호웃김 크크크. 이거 레전드다 꼭 보세요. 70대 유튜버 크크크 편집 실수가 예술. 공유 글마다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유명해진 건가? 최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이 속도면. 준서의 눈빛이 반짝였다. 자정이 넘어서 조회수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할아버지들, 지금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20위에 올라갔어요. 급상승? 그게 뭔데? 유튜브에서 가장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영상이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로당에서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던 평범한 노인들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니. 이거 정말 우리 맞는 거야? 정태식이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맞아요,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들 덕분이에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준서의 말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조회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일요일 아침 8시, 박인수는 스마트폰의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준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할아버지, 조회수 100만 돌파했어요. 박인수는 눈을 비비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100만. 정말 100만 명이 자신들의 영상을 봤다는 말인가?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할아버지들과 준서가 모여 있었다. 형님, 봤어요? 100만이에요. 100만. 김동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방금 봤어.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그리고 구독자도 10만 명 넘었어요. 준서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조회수가 표시되고 있었다.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었다. 100만 2천, 100만 3천, 100만 4천. 와, 할아버지들은 말을 잃었다. 댓글도 5천 개가 넘었어요. 준서가 댓글 창을 열었다. 이 영상 레전드 크크크크. 할배들 사랑스러워 죽겠네. 편집 실수가 예술이다. 진짜 크크크. 이 채널 떡상 예약. 다음 영상 언제 올라와요? 기다려집니다. 구독 받고 알림 설정했어요. 긍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이 다음 영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정수가 말했다. 그럼 또 찍어야 하는 거야? 최민호가 물었다. 당연하죠. 이 기세를 이어가야 해요. 준서가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뭘 찍지? 또 먹방? 정태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의 일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댓글 보면 경로당에서 뭐 하고 지내는지 보고 싶다. 할배들 수다 떠는 거 보고 싶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일상? 우리 일상은 별거 없는데. 박인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꾸민 거 말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경로당 할배들 채널 운영하시는 곳인가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네, 그런데요. 준서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저는 미디어 플러스라는 MCN 회사에서 일하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명함을 꺼내 건넸다. MCN? Multi Channel Network의 약자예요.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회사죠. 김태준이 설명했다. 저희가 할아버지들 영상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신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 그래요? 박인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하시면 영상 제작 지원, 광고 수익 관리,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서요. 준서가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태준은 명함을 더 꺼내 할아버지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떠났다. 문이 닫히고 경로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MCN이라 우리가 그런 회사랑 계약까지 할 일이 생기다니. 이정수가 신기한 듯 말했다. 아직은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준서가 말했다. 오후 2시 경로당 앞에 젊은 여성 2명이 나타났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경로당 할배들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와, 진짜다. 저희 영상 보고 팬이 됐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사진. 할아버지들은 당황했다. 네, 제발요. 여성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아, 네. 그럼 할아버지들은 어색하게 여성들 옆에 섰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을 찍고 난 후 여성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났다. 우리가 유명인이 된 건가? 최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젊은 커플, 중년 부부, 대학생 무리,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모두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며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들 너무 귀여우세요. 영상 완전 웃겼어요. 다음 영상 언제 올라와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저녁 6시쯤 되자 경로당 앞에는 작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박인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만나드리고 다음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팬 미팅을 하는 게 어떨까요? 팬 미팅? 네,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준서의 제안에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정중히 설명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며 돌아갔다. 밤 9시 경로당에는 다시 5 할아버지와 준서만 남았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 김동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올 줄은. 이정수도 피곤한 표정이었다. 준서는 노트북을 열어 최신 통계를 확인했다. 할아버지들,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어요. 200만? 네. 그리고 구독자는 20만 명이에요. 할아버지들은 숫자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20만 명이 우리 채널을 구독했다는 거지?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박인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담되네. 할아버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평소처럼이라. 우리 평소가 뭐가 있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준서의 말에 할아버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태식이 중얼거렸다. 70 넘어서 이런 경험을 하다니. 신기하지? 최민호가 웃었다. 신기하고도 무섭기도 해. 이정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뭐가 무서워?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있잖아. 박인수가 다른 할아버지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우리 다섯이 함께니까. 김동훈도 웃으며 말했다. 준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게 만들어봐요. 오케이. 할아버지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인기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폭발할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월요일 아침, 준서의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깬 그는 화면을 확인했다. 뭐야, 이게.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50만, 60만, 70만.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들한테 알려야 해. 준서는 서둘러 옷을 입고 경로당으로 달려갔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들,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박인수가 놀라며 일어났다. 구독자가 70만 명이에요. 70만? 할아버지들이 동시에 외쳤다. 준서는 노트북을 펼쳐 구독자 수를 보여주었다. 실시간 숫자 72만 3,847. 이게 정말이야? 김동훈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물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야? 이정수가 의아해했다. 유명 유튜버가 할아버지들 영상을 소개했어요. 그분 구독자가 200만 명이라서 그 영향으로 우리 채널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준서가 설명하며 해당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젊은 유튜버가 나와서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할 채널은 정말 특별해요. 경로당 할배들인데요. 70대 할아버지 5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이에요. 편집도 엉망이고 자막도 이상한데 그게 오히려 매력이에요. 진짜 재미있으니까 꼭 보세요. 우리가 소개된 거야? 최민호가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조회수가 300만이에요. 댓글에도 할아버지들 칭찬이 가득해요. 준서가 댓글을 읽어주었다. 할배들 진짜 귀엽다 크크크. 이거 보고 바로 구독했어요. 편집 실수가 예술 응지. 다음 영상 기다려집니다. 할아버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할아버지들은 이제 정말 유명인이에요. 그때 구독자 수가 또 변했다. 78만 3,521. 또 올랐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전 10시, 구독자 85만. 오전 11시, 구독자 92만. 정우, 할아버지들, 구독자가 99만 명이에요. 곧 100만 명이에요. 준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99만 9,123, 99만 9,456, 99만 9,789, 거의 다 왔어. 99만 9,945, 99만 9,978, 99만 9,999, 그리고
100만, 100만이다. 준서가 환호성을 질렀다. 경로당 안은 순간 축제 분위기가 됐다. 할아버지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우리가 해냈어. 100만 명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 박인수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할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준서가 물었다.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박인수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저도 감동이에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사랑받으시니까 준서의 목소리도 떨렸다. 준서야,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고맙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이 멋지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후 2시, 경로당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지역 신문사, 인터넷 언론, 심지어 방송국 카메라까지. 경로당 할배들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70대의 유튜버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100만 구독자 달성 비결이 뭔가요? 질문이 쏟아졌다. 박인수가 대표로 나서서 대답했다. 저희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예요. 손주가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편집 스타일이 독특하던데요. 아, 그건 사실 실수였어요. 손주가 편집을 처음 해봐서 실수가 많았는데 그게 오히려 재미있었나 봐요. 기자들이 웃으며 메모를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영상 만들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박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들도 박수를 쳤다. 저녁 6시, 뉴스에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70대 할아버지 5분이 유튜브에 도전에 단 사흘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넘어선 도전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할아버지들이 치킨을 먹는 장면과 인터뷰 모습이 나왔다. 경로당에 모인 할아버지들은 뉴스를 보며 감회에 젖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다니. 김동훈이 신기한 듯 말했다. 정말 꿈만 같아. 이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다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이야. 최민호가 말했다. 맞아. 우리 5이 함께니까 가능했던 거지. 정태식도 동의했다.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인생의 노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의 중얼거림에 다른 할아버지들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들 축하해요. 준서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 케이크까지. 100만 구독자 축하 케이크예요. 케이크 위에는 초 하나가 꽂혀 있었다. 숫자 모양의 큰 초, 100만 점. 자, 다 같이 불어요. 할아버지들과 준서는 함께 초를 불었다. 경로당 안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화요일 아침, 박인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다. 어젯밤 100만 구독자 축하 모임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느라 피곤했던 것이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다. 뭐지? 그가 전화를 걸어보니 광고 제안이었다. 할아버지, 저희 치킨 브랜드 광고 모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건강식품 광고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우리 회사 홍보 영상에 하나같이 광고 제안이었다. 아, 저는 그런 건 잘. 박인수는 난처하게 전화를 끊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평소에는 조용했던 동네가 왁자지껄했다. 사람들이 경로당 앞에 모여 있었다. 저기 박인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아, 네. 박인수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어주었다. 1명, 2명, 10명, 끝이 없었다.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경로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형님, 힘드셨죠? 김동훈이 물었다. 응, 좀 그러네. 다른 할아버지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나도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어. 이정수가 말했다. 나는 슈퍼 가는데도 사진 찍자는 사람들 때문에 1시간이나 걸렸어. 최민호도 한숨을 쉬었다. 유명해지니까 이런 것도 감수해야 하나 봐. 정태식이 쓴웃음을 지었다. 준서가 경로당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들, 큰일이에요. 또 무슨 일이야?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노트북을 펼쳐 댓글 창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인 댓글이었지만 사이사이에 부정적인 댓글도 보였다. 늙은이들이 관심병 걸렸네. 돈 벌려고 하는 거 티난다. 편집 실수를 컨셉으로 우기는 거 보기 안 좋음. 이제 슬슬 질리는데 할아버지들은 댓글을 보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박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유명해지면 이런 댓글은 항상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서가 위로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었다. 돈 벌려고 한다니. 우린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김동훈이 씁쓸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 이정수도 고개를 떨궜다. 오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경로당 근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원래 조용한 동네였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러워요. 차들도 많이 주차해서 불편해요. 경로당 앞에서 소리 지르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인수가 사과했다. 저녁, 할아버지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둘러앉았다. 이거 계속해야 하나?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소리야? 유튜브 말이야.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부담만 되는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어. 악플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 이정수도 동의했다.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고 정태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인수는 침묵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기뻤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끊임없는 전화, 사진 요청, 악플, 주민들의 불편. 이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괜히 유튜브 하자고 해서. 아니야, 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박인수가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날 밤, 박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튜브를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우리 뭘 원했던 걸까?
그는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권태로운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명세는 그들에게 기쁨보다 부담을 주고 있었다. 내일 다들 모여서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박인수는 그렇게 결심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수요일 오전, 경로당에 5 할아버지와 준서가 모였다.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다들 밤새 생각 많이 하셨죠? 박인수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유튜브 계속할까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잘 모르겠어. 김동훈이 먼저 말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어. 새로운 도전이었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기뻤지. 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워. 나도 그래. 악플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이정수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어.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 최민호가 덧붙였다.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정태식도 한숨을 쉬었다. 박인수는 모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을까? 처음에 준서가 유튜브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왜 하기로 했지? 심심해서? 맞아. 심심했지.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했어.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할아버지들이 하나씩 이야기했다. 그래, 우리가 원했던 건 재미였어. 돈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고, 박인수가 정리했다. 그렇다면,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초심?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고맙고, 안 좋아해도 상관없고. 박인수의 말에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게 좋겠어. 맞아.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거지. 악플도 신경 안 쓰고, 광고도 다 거절하고,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할아버지들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할아버지들. 준서가 감동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준서야, 내 생각은 어때? 저는 할아버지들이 행복하시면 돼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우리 방식대로 하자. 박인수가 결론을 내렸다. 오후, 할아버지들은 경로당 앞에 공지문을 붙였다. 경로당 할배들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에 4시에만 팬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조용히 지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할배들 일동. 공지문을 본 사람들은 이해한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할아버지들 배려심 대단하시다. 주민 생각하시는 거 보니 더 좋아요. 토요일에 꼭 올게요. 저녁. 할아버지들은 다음 영상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번엔 뭐 할까? 우리 옛날 이야기는 어때? 옛날 이야기? 우리 젊었을 때 이야기. 70년 살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았잖아. 아, 그거 좋은데. 나도 찬성. 준서가 메모하며 말했다. 좋아요. 할배들의 인생 이야기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촬영하자. 오케이. 밤.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유명세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는 깨달았다. 100만 구독자, 수백만 조회수. 그 모든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신들이 행복한가, 즐기고 있는가였다. 초심을 잃지 말자.
그는 다짐했다. 토요일 오후 2시. 경로당 앞에는 팬들이 줄을 서 있었다. 공지문대로 정해진 시간에만 찾아온 것이다. 할아버지들, 응원해요. 새 영상 기대돼요. 사랑해요. 팬들의 외침에 할아버지들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2시간 동안 사진도 찍어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인도 해주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후 4시. 팬 미팅이 끝나고 경로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자, 이제 우리 영상 찍을까? 준서가 장비를 준비했다. 오늘은 할배들의 인생 이야기 첫 촬영이었다. 자, 할아버지들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촬영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경로당 할배들입니다. 5 할아버지가 함께 인사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박인수가 말을 이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예요. 김동훈이 시작했다. 25살 때였어요. 버스 기사 시험에 합격한 날이었죠. 할아버지들은 차례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젊은 시절의 꿈, 사랑, 좌절, 성공, 실패, 기쁨, 슬픔,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담긴 이야기들. 준서는 조용히 카메라를 돌리며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떤 이야기는 웃겼고, 어떤 이야기는 울컥했다. 그래서 결국 목공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무를 다듬으며 행복을 느꼈죠. 박인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경로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와, 할아버지들 인생 정말 대단하세요. 준서가 감탄했다.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있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사셨어요. 촬영이 끝나고 준서는 편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서가 물었다. 뭘? 지난번 영상처럼 엉뚱한 편집을 또 할까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던데.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왜 안 돼? 그게 우리 스타일이잖아. 맞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도 우리의 매력이야. 그래. 그냥 우리답게 하자.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도 할배들 스타일로 갈게요. 일주일 후, 할배들의 인생 이야기 샵1 영상이 업로드됐다. 역시나 편집은 엉뚱했다. 화면이 갑자기 확대되고 자막이 이상한 곳에 붙어 있고 음악이 엉뚱한 타이밍에 나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할배들 인생 이야기 들으니까 눈물 나네요, 유유. 편집은 여전히 엉망인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크크크. 이런 콘텐츠가 진짜 가치 있는 거죠. 할아버지들 존경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돼요. 조회수는 이틀 만에 200만을 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좋네. 그래, 이게 진짜 성공 아닐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 맞아. 경로당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팬미팅은 매주 토요일 오후로 정해졌고 그 외 시간에는 조용했다. 악플도 여전히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광고 제안도 계속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할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이 즐기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달 후, 구독자는 20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화투를 치며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다. 할아버지들, 다음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준서가 물었다. 우리 젊었을 때 데이트 이야기는 어때? 오, 그거 재미있겠는데? 크크크. 나 옛날에 여자 친구한테 차인 이야기 있는데. 어머, 그거 궁금한데요.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에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박인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해는 밝구나. 7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책임감, 노년의 고독.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준서가 물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도 그래. 준서야, 내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경로당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흐르지 않았다. 매 순간이 의미 있었고 매 순간이 소중했다. 할아버지들은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에필로그. 6개월 후 경로당 할배들 채널은 구독자 30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고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눴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을 뿐. 그들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나이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들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와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할아버지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경로당 할배들은 그것을 몸소 증명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은 언제나 아름답다.